다른 형태의 삶도 가능한데 얼마든지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만 해도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살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남자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대략 한 5명 정도 이렇게 어울려 사는 곳이고요. 같이 밥 만들어 먹거나 뭐 할 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경험했었고, 그 이후에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는 안 무서운 회사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6개월 이상 사회적 관계가 좀 부족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보통 고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상황이 지속돼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방 안에서 칩거 형태가 하게 되면 이제 은둔 상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상태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나 아니면 이제 고립 은둔 청년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들인데요.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었죠. 정부가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했는데 고위험군이 500명이 넘었고, 고립 은둔 청년 4명 가운데 3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되게 이런 문제가 일찍부터 좀 사회의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문제가 된 걸까요? 네, 한국은 지금 청년의 인구 대비 은둔 당사자의 비율은 일본보다 높아요. 일본이 100만 후반 정도가 은둔하고 있다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합친 숫자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한 50만 명 이상이 추정되고 있는데, 가족이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해도 100만이 넘는 문제예요. 심화되면 가족 전체가 중증의 우울을 앓기도 해요. 청년만 54만. 고립과 은둔은 정말 소수의 문제일까요? 되게 소리 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현대판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미 일본은 90년대부터 고립 청년이 사회의 문제로 불거졌는데요. 나약한 청년으로 치부하다 대처가 늦어지면서 이제는 80대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를 돌보는 이른바 8050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8050 세대라고 해서 30년 동안 은둔해가지고 80대 부모님이 사망해서 이제 50대 자녀가 발견되는 경우들, 그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치매 노인 신고를 받고 갔는데 수십 년 동안 칩거했던 자녀가 같이 발견되는 거죠. 이게 엄청 비극이에요.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해결해야 될 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상 해결하려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겪었던 은둔 경험은 혹시? 합쳐서 한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살부터 23살 정도까지 한 3년 정도랑요. 그리고 이제 군대 다녀와서 6, 7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 형태였었고, 그러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형태였었고요. 군대 다녀와서 자취를 할 때는 이제 아예 집을 안 나오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유튜버는 어떤 크리에이터적인 분야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용어들이 없던 시절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유튜버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다 좋지 않게 보던 시절이었으니까 지지받을 수가 없었어요. 기성의 타임라인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한 친구로 바라봤던 시선이 많아서 더 고립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게임해서 뭔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던 친구들도 20살 때 나 이제 대학 간다, 나 어디
뭐 취업한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 이런 말들이 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부터 은둔 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 안 나가게 되던 게 한 달이 되고, 이제 친구들이 불러도 안 나가게 되고, 명절에도 노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문제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겪어보지 않으면 좀 감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되게 활발했었어가지고, 항상 학생회장이나 뭐 동아리장이나 뭐 친구도 많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은둔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누가 다른 사람의 눈 못 쳐다보면 진짜 솔직히 욕했거든요. 뭐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저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은둔을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활동하다 보면 이혼 이후에 은둔하시는 분들, 어떤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은둔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에서 실패한 분들, 흔히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명문대를 나오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 다 부러워했지만 저는 요즘 덜 부러운 것 같아요. 제 고객으로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에 실패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회적인 스펙과 역량과 관계없이. 기술의 발전이 점점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고, 말하자면 인생의 전환기가 훨씬 더 빨리 찾아오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훨씬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응에 실패한 사람은 뒤처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문제와도 엮여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이제 스펙 위주로 생각하는 문제와도 엮여 있었던 것 같아서. 초등 의대 준비반. 여기선 고교생들의 대표 교재인 수학의 정석이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초3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했는데 요즘엔 초1, 2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또 부모님들 지칭할 때 그런 말도 합니다. 오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자녀를 은둔하게 만든다. 사실 그렇게 명문대에 가는 사람 통계적으로 따지면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5%도 안 되는 삶을 쫓아서 계속 이제 뭔가를 쫓아가는데, 글쎄요. 물론 꼭 스펙과 어떤 경쟁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양육 방식이 모두에게 유효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집에 있는 애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미. 다른 형태의 삶도 가능한데 얼마든지.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만 해도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살 수 있는데 그 상상력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네. 전 상상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 찾아봤던 어떤 영화들, 우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위로받고 싶어서 본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그냥 보자. 히키코모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제 상태를 명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저 주인공의 삶이 나랑 되게 비슷하네. 저런 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그런 걸 검색해보면서부터 조금 좋아졌다면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자각했던 것 같아요. K2 인터내셔널 그룹이라고 해서 자국에서 뭐 왕따라던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어려움이 있어서 자국이 싫은 친구들을 외국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 자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의 지사였던 거죠.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서 그때 이제 일본의 히키코모리 당사자, 호주의 니트족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좀 비슷한 어려움을 바다 건너에서도 겪던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바다 건너에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오히려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먼저 겪었으면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자존감이 회복돼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무서원에서는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사업 하고 있고 1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부터 다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만들어 먹고 청소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생활 습관 그리고 내가 놓쳤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른들의 어린이집 같은 느낌. 일종의 재양육이에요. 직원분들 네네. 중에서도 네네. 은둔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는 거의 전원에 가깝고요. 한 분 제외하고는 사실 다 은둔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각보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회복된 청년들과 대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 은둔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로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돕고 있기도 한데 이들의 활용처들을 조금 공공에서도 마련해 주는 걸 같이 고민을 한다면 이들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자립하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은둔하고 있다가 갑자기 풀타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선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5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카페.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오픈한 매장인데 분급을 지급해요. 근데 실제로 15분만 일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이제 후킹 요소인 거죠. 이렇게 오면은 몇 시간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구조화된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나를 위한 정책도 있구나. 나도 쓸모가 있구나라는 챙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